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손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손을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늦은 밤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건 그 자체로 작은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6월 16일은 1년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날이에요. 내일이 되면 이 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랜 세월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산속에서도 살아봤고 사람들 틈에서도 살아봤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건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잠들기 전에 마음가짐 하나,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운을 천천히 돌려놓는다는 걸요. 제가 젊었을 때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셨어요. 돈 한 쟁이 없이 남의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사셨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맑아지고 표정에 여유가 생겼어요. 살림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수십 년 이 길 위에서 사람을 지켜본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을 하나 하고 계셨어요. 낡은 지갑을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하루를 고마워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이만하면 됐다고, 내일도 잘 부탁한다고요. 가진 게 거의 없는 분이 자신의 지갑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그날 이후 저는 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데 매일 밤 무엇이 그리 고마우시냐고요. 그분은 가만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게 없으니 더 고마운 거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때 가진 것을 쓰느라 바빴지 가진 것에 고마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저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저는 그 어르신의 얼굴을 떠올리곤 해요. 끝내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년은 누구보다 평안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찾아와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분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부유함이 아닐까 하고 종종 생각해요.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모여드는 그 따뜻한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잠들기 전 지갑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저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옛 어른들의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 지혜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곁에 계셔 주신다면 그 밤들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이 어떤 날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6월 16일. 달력을 보면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날짜 속에 담긴 기운을 읽는 법을 배워왔어요. 그 보면 오늘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먼저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와 여섯을 더하면 7이 돼요. 우리 옛 어른들은 7이라는 숫자를 무르익음의 숫자로 여겨왔어요. 몸에 씨를 뿌리고 여름내 가꾼 것이 마침내 열매로 맺히는 그 완성의 기운을 7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올해 마음에 품어온 일이 있다면 오늘은 그것이 조용히 영불어가는 날이라고 옛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6월이에요. 옛 어른들의 셈으로는 한 해의 양기가 가장 뜨겁게 차오르는 때예요. 하늘에 불기운이 가득한 시절이지요. 그런데 이 뜨거운 기운, 양날의 칼과 같다고 했어요. 잘 다스리면 채를 녹여 금을 만들어내지만 함부로 두면 애써 모은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기 곁의 것들을 조용히 살피라고 옛사람들은 일렀어요. 며칠만 지나면 하지가 와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고 양기가 가장 높이 오르는 날이지요. 오늘 밤은 바로 그 하지를 앞둔 귀한 길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밤을 그저 잠으로만 흘려보내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여겨요. 옛 어른들의 셈법으로 오늘은 불기운이 곳간의 흙으로 스며드는 날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흙을 낳고 그 흙이 곳간이 되어 재물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무언가를 크게 버리는 날이 아니라 가진 것을 조용히 갈무리하고 안으로 품는 날이라고 옛사람들은 보았어요. 흩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모으고 지키는 날인 거지요. 저는 이 옛셈법을 글자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날일수록 욕심을 부려 무언가를 새로 버리기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지혜롭다고 저는 여겨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매일이 똑같다고 느끼며 살아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또 비슷할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하루는 서로 다른 기운의 강물 위를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날은 물살이 잔잔하고 어떤 날은 물살이 거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그 강물은 조금 특별하게 흐르고 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 한동안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살았어요. 매일이 똑같다고 여겼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함부로 흘려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줄 몰랐고 밤에 잠들 때도 하루를 돌아볼 줄 몰랐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똑같아 보이던 그 수많은 날들이 사실은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날들이었다는 걸요. 어제의 그 평범한 하루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 모든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도 그래요.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하나의 밤이에요. 저는 이 흐름을 거창한 부적이나 비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저 오늘 밤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정성. 결국 모든 이야기는 그 한 단어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잠들기 전에 해보면 좋은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 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에게 오랜 스승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돈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곳으로 스스로 돌아오고 함부로 대하는 곳에서는 조용히 떠나간다고요. 저는 처음엔 그 말씀을 그저 옛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돈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첫째로 오늘 밤에는 지갑을 동남쪽에 두어보세요. 옛 어른들은 동남쪽을 부드러운 바람이 드나드는 방향, 재물의 기운이 흘러드는 방향으로 여겨왔어요.
그리고 지갑의 입구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두세요. 들어온 복이 다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마음을 담는 하나의 정성이에요. 어느 방향에 두든 사실 그 안에 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둘째로 지갑 안에 깨끗하고 빳빳한 지폐 한 장을 넣어 두세요. 오늘은 무의금의 날, 완성의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 구겨지지 않은 단정한 지폐를 한 장 곱게 펴서 넣어두는 거예요. 큰 돈이 필요는 없어요. 적은 액수라도 정성스럽게 다루는 그 마음이 핵심이에요. 지폐를 반듯하게 펴는 그 손길 속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단정해지고 있어요. 셋째로 지갑을 한번 비워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기한 지난 카드, 쓸 일 없는 쪽지들을 모두 꺼내세요. 옛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어요. 빈자리가 있어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갑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미움과 후회를 비워내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요. 오늘 밤 지갑을 비우면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도 함께 비워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한때는 지갑이 늘 두툼했어요. 그런데 그 두툼함은 돈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두툼함이었어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쌓아둔 쪽지들, 이미 지나가 버린 영수증들이요. 어느 날 그것들을 다 꺼내보고 저는 놀랐어요. 정작 필요한 것은 몇 장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제 마음도 꼭 그 지갑 같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들 붙잡아봐야 소용없는 후회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잔뜩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갑을 비우던 그 밤, 저는 마음 한구석도 함께 비워냈어요.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넷째로 지갑 바닥에 작은 종이 한 장을 깔아두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손으로 적어보세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사람의 마음이 깃든다고 옛 어른들은 믿었어요. 거창한 욕심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마음이 평안하기를, 이런 소박한 바람이면 충분해요. 적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그 바람을 향해 또렷이 놓이게 되거든요. 다섯째로 지갑에게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다니느라 수고했다고요. 내일도 잘 부탁한다고요. 누군가는 지갑에게 무슨 말을 거느냐고 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사물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 안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이 들어있다는 걸요. 매일 곁을 지켜준 것에게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 한 사람의 표정을, 그 사람의 하루를 천천히 바꾸어 놓아요. 저는 이 작은 습관을 그 옛 어르신에게서 배웠어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사물에게 말을 건넨다는 게 영 쑥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그렇게 해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마움을 입에 올리는 동안 제 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기만 했던 하루 속에서도 고마운 구석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집에 돌아온 거, 따뜻한 밥을 먹은 거, 누군가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 같은 것들이요. 지갑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연습할수록 자라나는 마음이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차분히 해보는 5가지 작은 의식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고요하고 단순한 일들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공간을 정돈하세요. 거실에 큰 불은 끄고 작은 등 하나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창문을 잠시만 열어두세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낮 동안 집안에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밤에 서늘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참 좋아해요. 창을 열고 가만히 서 있으면 하루의 소란이 바람을 따라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 잠깐의 고요를 한번 느껴보세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인다면 잠시 올려다 보셔도 좋아요. 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저 저 너른 하늘 아래 나라는 작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왔구나 하고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마음을 얼마나 너그럽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낮 동안 좁아졌던 마음이 그 큰 하늘 아래에서 다시 넓어지거든요. 작은 일에 속상했던 마음도 그 앞에서는 슬그머니 풀어지고요.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만 하늘의 마음을 기대어 보세요. 다음을 지갑을 부드러운 천으로 가만히 닦아보세요. 거친 종이 말고 부드러운 천이 좋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닌 지갑의 피로를 닦아준다는 마음으로요. 닦는 동안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갑을 닦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루를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갑을 동남쪽 조금 높은 곳에 두세요. 서랍 안이나 작은 안도 좋아요. 바닥에 그냥 내려놓지는 마세요. 옛 어른들은 재물의 기운이 땅으로 스며 흩어진다고 여겼거든요. 가능하다면 그 아래에 붉은 천이나 노란 천을 한 장 깔아주세요. 지갑의 입구는 집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마음을 담는 일이에요. 내 곁의 것을 귀하게 모신다는 마음이요. 그리고 조용히 3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 고마웠다고요. 내일도 이 지갑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란다고요. 소리 내어 말해도 좋고 속으로 읊조려도 좋아요. 3번이라는 건 그저 마음을 또렷이 모으기 위한 작은 장단이에요. 한 번만 하면 흩어지기 쉽지만 3번을 천천히 되뇌면 그 마음이 가슴에 또렷이 새겨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잠들 때 지갑을 엎어두지 마세요. 옛 어른들은 지갑을 엎어두면 재물이 밖을 향해 빠져나간다고 여겼어요. 입구가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두면 좋은 기운이 그 안에 고인다고 믿었지요. 저는 이걸 글자 그대로의 미신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다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반듯하게 정돈해 두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어요. 이렇게 5가지를 차분히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방에는 묘한 고요가 내려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고요를 참 사랑해요.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마무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이거든요. 사실 오늘 밤의 진짜 선물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 평온일지도 몰라요. 이제 반대로 오늘 밤 삼가면 좋은 것들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섭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옛 어른들의 조심스러운 당부일 뿐이에요. 먼저 오늘 밤에는 현금을 빌려주는 일을 잠시 미뤄두세요. 옛 어른들은 기운이 강한 날에 돈이 나가면 그 기운까지 함께 빠져나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을 돕는 마음에는 옛 어른들도 늘 길을 열어두셨거든요. 다만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일이라면 하루쯤 늦추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은 시간에는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들이는 걸 삼가 보세요. 늦은 밤에는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지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허전함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채운 것은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른 허전함으로 남고나지요. 장바구니에 담아둔 게 있다면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때도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이건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또 잠들기 직전에는 빚이나 돈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잠들기 바로 전에 그 순간은 우리 마음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때예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잠드느냐가 다음날 아침의 마음을 정해요. 그러니 걱정 대신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고요.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잠드는 밤이 쌓이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대하는 세상의 표정도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지갑을 텅 빈 채로 두지 마세요. 옛 어른들은 빈 지갑을 빈집에 비유하셨어요.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 지갑 안에도 작은 것 하나는 남겨두라고 하셨지요. 큰 돈일 필요는 없어요. 동전 하나, 작은 지폐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의 씨앗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음에 주는 위로를 알아요. 지갑 안에 단정한 지폐 한 장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거든요. 그건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을 향한 작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느낌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있을 때 밤을 평안히 건널 수 있어요. 그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도 하나 심어두고 잠드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제 마음에 담아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동남쪽이니 빳빳한 지폐니 고맙다는 한마디니 하는 것들은 사실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모여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진 것에 고마워하고 하루를 정성스럽게 마무리하는 그 마음 하나예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창한 비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감사하는 작은 마음, 그게 한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그 표정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천천히 돌려놓아요. 제가 그 옛 노인에게서 본 변화도 결국 그것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매일 감사할 줄 알았던 그 마음이 그분의 얼굴빛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생 그토록 쬐던 복이라는 것이 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요. 복은 저 먼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운 이 방 안에 내 곁을 지켜준 작은 것들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고마워할 줄 아는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보지 못하고 평생 밖으로만 복을 찾아 헤맸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나 싶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옛말이 이제야 마음에 사무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지갑을 정돈하면서 진짜로 정돈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묵은 미움을 비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희망 한 토를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일보다 고마웠던 일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고단한 하루였어도 고마운 구석은 반드시 하나쯤 있어요. 그 하나를 찾아내는 문, 그게 바로 복을 부르는 문이에요. 그 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변화를 제 삶에서 직접 겪었기에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이에요. 늦은 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할 줄 아는 분이니까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참 고맙고 또 든든해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도 켜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면 그 밤들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댓글로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좋아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거예요. 6월 16일,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내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바로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니까요. 지갑을 정돈하고, 마음을 비우고, 감사 한마디를 품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러분의 밤이 부디 평안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빌어요. 그리고 또 내일 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